그 틈에 민우는 사내를 둘러엎고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자 채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청솔그룹 박성칠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됩니다. 언론에서는 등산 중 실족사라고 보도했지만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강민우는 늘 그랬듯 청소 카트를 끌고 지하 3층을 돌고 있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이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죠. 10년 전 조직 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겨난 후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고급 벤츠 옆에 핏자국이 보였거든요. 민우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차 뒤편에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명품 수트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죠. 민우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전문적인 솜씨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둘이 손전등을 비추며 나타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한 놈이 재빨리 허리에서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쓰러진 남자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런 긴박한 순간은 경찰 시절 이후 10년 만이었죠. 지나가던 청소부입니다. 청소부가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해? 놈들이 다가오자 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놈들은 쓰러진 남자를 확인하더니 총을 겨눴어요. 비켜. 저놈은 우리가 처리할 물건이다. 안 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놈 하나가 비웃으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어요. 내 주제에 끼어들면 같이 죽는다. 총구가 번쩍이며 민우를 향해 겨눠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몸을 낮게 숙이며 청소 카트를 밀어 놈의 다리를 걸었죠. 놈이 비틀거리는 사이 민우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찰칵? 스프레이가 놈의 얼굴을 직격했어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주는 놈을 뒤로하고 민우는 두 번째 놈과 맞붙었죠. 경찰 시절 체포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이놈이 보통이 아니다. 첫 번째 놈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처리반이 오고 있었죠.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자라면 몰라도 부상자까지 데리고는 무리였어요. 민우는 소화기를 집어들어 놈들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얀 분말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시야를 가렸어요. 그 틈에 민우는 사내를 둘러엎고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과 총성이 들려왔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등 뒤로 느껴지는 사내의 미약한 체온만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민우는 사내를 엎고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친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등은 사내의 피로 축축했어요. 민우는 사내를 침대에 눕히고 급히 구급상자를 뒤졌습니다. 복부에 난 자상이 깊었지만 다행히 장기는 피한 듯 했어요. 경찰 시절 익혔던 응급처치 기술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소독약을 붓고 상처를 봉합한 뒤 붕대를 단단히 감았죠. 사내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맥박은 신락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었어요. 민우는 중얼거리며 난로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날이 밝자 민우는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원래라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어요. 칼에 찔린 사람을 구했다면 당연한 절차였죠. 하지만 편의점 앞을 지날 때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검은 양복들이 경찰과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명은 청솔그룹의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은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회장님은 등산 중 실족사로 발표될 겁니다. 시체는 찾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산을 샅샅이 뒤져서 확인하겠습니다. 민우의 등줄기로 냉기가 훅 내려갔습니다. 경찰까지 매수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순간 자신이 구한 사내는 물론 자신까지 제거될 게 뻔했죠. 박성칠 회장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부회장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흩어지는 걸 확인한 뒤 민우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자신이 구한 사내가 바로 청솔그룹 박성칠 회장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조직에게 배신당했었어요. 부패 경찰들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증거 조작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죠.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넘기면 저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 민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민우는 링거를 놓고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어요. 10년 전 쫓겨났을 때 누군가 자신에게도 손을 내밀어 줬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말이죠. 그때 내가 배신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구해줬더라면. 민우의 독백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닷새째 되는 밤 민우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희미한 신음이 들렸어요. 화들짝 놀라보니 사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민우가 다가가자 사내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빛에는 깊은 배신감과 슬픔만이 서려 있었죠. 물 좀 드시겠습니까? 물컵을 들어 사내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물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갔는지 눈을 질끈 감았죠. 말씀하세요. 어디가 가장 아프십니까? 하지만 사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알 수 없었죠. 민우는 사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많이 내렸어요.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시는 모양인데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 말에 사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어요. 민우는 말없이 사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내는 점점 회복되어 갔어요. 이제는 혼자 앉을 수 있었고 죽도 스스로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TV에서 청솔그룹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청솔그룹 박성칠 회장 실종 일주일째, 수색 작업 계속. 화면에는 산악구조대가 수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TV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아시는 분입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목이 잠긴 거예요. 기억 상실이십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우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사내가 정체를 숨기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그러시군요. 기억 상실이라. 그럼 이름도 모르시겠구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어디예요? 민우는 웃으며 나무 토막과 칼을 가져왔습니다. 이름을 잊으셨다니 새로 지어드려야겠군요. 오늘부터 당신은 김진우입니다. 김진우요? 예. 지하 주차장에서 건진 목숨이니까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뜻입니다. 민우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나무 토막이 점점 모양을 갖춰갔어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이름으로 사세요. 몸이나 추스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사내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는 하얀 손이었어요. 한 번도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내는 정말로 일을 시작했어요. 민우가 걸레를 주자 서툴게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평생 팬대만 굴리던 회장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묘하게 어울렸어요. 힘만 주지 말고 리듬을 타세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레를 움직였어요. 이번엔 조금 나아졌죠.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사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우는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사내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었어요. 화려한 호텔 요리보다 이 투박한 라면이 더 맛있게 느껴졌죠. 맛있습니다. 사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피식 웃었어요. 라면이 맛있다니 참 순진하시군요. 저녁이 되자 사내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죠. 김진우 씨, 민우가 불렀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서툴지만 배우겠습니다. 천천히 배우세요. 서두를 것 없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만의 따뜻함이 있었죠. 강 선생님, 왜 저를 구해주셨습니까? 사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냥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입니다. 사내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의 옆모습이 별빛에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세요. 완전히 나은 다음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어요. 민우는 사내에게 새 신분증을 만들어줬습니다. 김진우라는 이름으로요. 어느 날 밤 민우가 사내의 피 묻은 양복에서 발견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었지만 경찰 시절의 실력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중장부,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 매수 리스트, 그리고 박성칠 회장을 제거하라는 지시까지. 발신인은 박성칠의 조카 박재훈과 청솔그룹 부회장 김상철이었어요.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법이지. 민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사내가 방에서 나왔어요. 잠이 안 오십니까? 강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시는군요.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청솔그룹 박성칠 회장님. 박성칠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조카가 믿었던 부회장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우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비자금, 횡령, 살인 지시까지. 박성칠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여기서 평생 김진우로 숨어 살 건지 아니면 박성칠로 돌아가서 놈들을 심판할 건지. 박성칠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리로 가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겠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민우는 피식 웃으며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경찰 시절 쓰던 것이었어요. 안 그래도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습니다. 10년 전 빚도 갚을 겸 서울 구경이나 한번 가죠. 이틀 후 두 사람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박성칠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염을 길렀어요. 안경도 썼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박성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솔그룹 본사 앞이었습니다. 박성칠은 멀리서 자신의 회사를 바라보았어요. 정문 위에는 여전히 청솔그룹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건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박재훈이 리무진에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재훈은 여유롭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마치 원래부터 회장이었던 것처럼. 박성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어깨를 잡았어요. 참으세요. 때가 있습니다. 박성칠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민우의 집에서 두 사람은 작전을 짰습니다. USB 안의 자료를 분석했어요. 비자금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되어 있었고 그 돈은 정치인과 검찰, 경찰 고위층에게 흘러들어갔죠. 이걸 한 번에 터뜨려야 합니다. 언론에 제보하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훈과 김상철이 먼저 알아채면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박성칠이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비서실장 이수진. 15년간 박성칠을 보좌해온 충직한 사람이었죠. 이수진을 만나야 합니다. 며칠 후 박성칠은 이수진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변장한 모습이었지만 이수진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회장님.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계셨군요. 모두 돌아가셨다고. 그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박성칠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수진은 분노로 떨었어요. 박재훈 그자가 감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은 내부 자료를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디데이 아침이었습니다.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가 들어갔어요. 청솔그룹 비자금 스캔들, 회장 살해 음모, 정경 유착까지 모든 증거와 함께요. 긴급 속보입니다. 청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방송사마다 긴급 뉴스를 내보냈어요. 검찰이 청솔그룹의 압수수색을 시작했죠. 박재훈과 김상철은 급히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패닉 상태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샜어?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박성칠이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삼촌.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박성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지? 조카가. 재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상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문을 막았어요. 박재훈, 김상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재훈은 박성칠을 노려보았어요. 삼촌이 너무 정직했어. 이 바닥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박성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정직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있나? 재훈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 바닥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박성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한 달 후 박성칠은 다시 청솔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영웅으로 추켜 세웠어요. 죽음에서 돌아온 회장, 정의를 되찾은 남자. 하지만 박성칠은 허탈했습니다. 회사를 되찾았지만 조카를 잃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왜 그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박성칠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웃었어요. 이 일이 좋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하거든요. 박성칠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 함께 싸워준 사람.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짜 죽었을 겁니다. 고맙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약속 지키세요. 무슨 약속 말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거요.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박성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문을 나섰어요. 박성칠은 창밖을 바라보았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숟가락이 들어 있었어요. 민우의 집에서 회복하며 만들었던 것이었죠. 투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숟가락. 박성칠은 숟가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순간,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수진이었어요. 회장님,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박성칠은 숟가락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정장 재킷을 걸쳤어요. 거울을 보았죠. 청솔그룹 회장 박성칠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예전의 박성칠이 아니었죠. 죽음을 경험하고 배신을 겪고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박성칠이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박성칠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배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어요. 1층 로비에서는 민우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죠. 한 남자를 구했고 정의를 되찾았고 자신도 조금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민우는 걸레를 헹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좋은 날씨였죠. 두 남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어요. 그 인연이, 그 우정이 두 사람을 지탱해주고 있었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악한 자는 결국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박성칠처럼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면 언젠가는 꼭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한 달간 흘린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뀐 박성칠. 그리고 10년 전 상처를 치유한 민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이 또 있을까요?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